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종종 키우면서 검증이 되고 색이 참 곱고 성장이 좀 빠른 다육이 위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. 오늘 다육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까칠함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키워봐야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인데요. 한때는 정말 고가에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즘도 그렇게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닌데요. 원종 복랑금보다는 가격대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,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는 워낙 성질이 온순하고 잘 키우고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키우기가 좀 어려운 다육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또 찾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은, 그렇지만 가격은 또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커팅해서 뿌리가 없는 그런 방울복랑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 없는 다육이보다는 뿌리 있는 다육이를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 품종이지만, 또 번식이 잘 되는 만큼 여름에는 또 더위에 약해가지고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쁜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를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. 특히 봄에 분갈이를 해서 뿌리가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여름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지만, 이 방울복랑금은 특히 여름에 직광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. 반음지 정도에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. 봄, 가을 성장을 아주 빨리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, 번식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소품 화분에 키워도 좋고요. 이렇게 대형 화분에 키워도 참 멋스럽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번식하기 좋은 계절이 언제냐 그러면 3월입니다. 3월인데 지금 이렇게 큰 군생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커팅으로 한 중간 부분을 잎이 위로 하나, 둘, 세 장 아래에서 보통 잘라주면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요.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장 아래에서 이 커팅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줄기를 많이 적심을 자주 하게 되면 올금이 생기는데요. 올금이 생기면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도 쉽지 않고 여름에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말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자른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자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개체 번식을 하는 그런 재미도 솔솔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자르는데, 지금 이 품종에서 나온 겁니다. 색깔이 완전 다르죠. 여기 있는 그 줄기를 잘라서 여기로 옮겼는데, 이 작게 키웠는데 이렇게 색감이 수박금으로 변해주고 있는데,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풍이 들지는 않았죠. 이렇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도 색감이 또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물을 수시로 주는 게 좋고요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일 간격으로 줍니다. 10일 간격으로 주고,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화분 사이즈를 좀 큰 화분의 자리를 잡아 주는데, 이렇게 작게 아담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너무 큰 화분보다는 이 정도 소품 한 10cm 정도의 화분에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봄, 가을에는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. 많이 보여줘야지만 건강하게 자라는데, 잎이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강한 햇살보다는 반음지 정도의 햇살이 한 3-4시간 들어오는 환경에서 키우는 게 잎을 좀 크게 만드는 방법이고요. 이렇게 잎이 짧고 짱짱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햇살이 강한 곳에 놓아야 되겠죠.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빛에서 더 멋진 수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다육이하고 완전 다르죠. 근데 같은 몸입니다. 같은 몸에서 나왔고, 지금 이쪽은 반음지에서 햇살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, 이쪽은 햇살이 직광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. 직광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,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크기가 다르죠. 그리고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이 잎이 터집니다.
잎이 터질 정도로 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은 적당하게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품종은 맵이나 금입니다. 맵이나 금 같은 경우도 아주 예쁜 품종이고 금품종답지 않게 성장이 아주 무던하게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어떤 계절에 맞부딪혀도 잘 성장을 하는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색감이 참 예쁜 품종이거든요. 근데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고 그리고 강한 햇살에서 키웠더니 이렇게 색이 좀 약간 옅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옅어지는 거는 그만큼 화분 속에 영양분이 또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물 주기를 하고 난 후에 한 다음 주 정도에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. 이 맵이나금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구가 워낙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구입해 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맵이나금 처음 제가 구입할 때 사두였습니다. 사두에서 이렇게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. 이 화분이 작아서 잎도 크지 않는 겁니다. 화분을 좀 크게 쓰면 잎도 커지고 이 전체적으로 얘의 몸집이 더 커진다라는 거. 그렇지만 물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무름병이 오기 때문에 닭이 처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화분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화분에서 아담하게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맵이나금 같은 경우도 방울복랑금처럼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는데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줄 때는 완전 흙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 지저분한 죽은 뿌리에 붙어있는 흙 정도만 털어내고 흙을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떤 분들은 완전 끝까지 다 털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. 그렇게 끝까지 다 털어줄 때 그런 분갈이는 보통 1년에서 2년 분갈이 안 해줬던 그런 품종 위주고, 아니면 뿌리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죽은 뿌리를 제거를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상태에서 분갈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흙을 털어줄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맵이나금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깍지벌레가 왔을 때는 씻어주거나 아니면 이 전원생활이라는 약재가 있거든요. 친환경 약재인데 한 번에 듣지는 않습니다. 한 번에 듣지는 않지만 약해 피해가 덜 오는 약재고요. 혹시 한 번에 강하게 독성이 있는 약재를 원한다 그러면 메모드라는 약재가 제가 깍지벌레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약재입니다. 그러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냥 씻어서 말리거나 아니면 친환경 약재인 전원생활 같은 그런 약재를 사용하는 게 좋고, 한 번에 박멸이 안 됩니다. 3번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쳐줘야지만 깍지벌레를 박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물을 너무 많이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. 봄에 한 10일 간격으로 물을 줘도 충분하니까 너무 크게 키우려는 분들 아니면 물 주는 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애성입니다. 이 애성 같은 경우도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이 애성을 모르시더라고요. 아마 아주 오래된 그런 품종이고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, 그리고 국민이고 번식이 아주 잘 되는, 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흔한 다육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멋져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의 식물보다는 이렇게 번식이 잘 되고 성장이 잘 되는 이런 국민이 위주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. 이 애성 같은 경우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꽃대가 이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생장점 아래, 손톱 아래 부분에서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새순이 나오면서 풍성한 그런 또 군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애성은 성장이 아주 빠르고 이 방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지만 이렇게 이 단풍색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햇살은 필요하겠죠. 이때가 잘 나오는 품종이지만 꽃대를 자르면 자른 만큼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줄기가 좀 약한 편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좀 힘듭니다. 나올 만큼 분갈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
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제가 키우고 있는 애성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품이 된 거고요. 애성을 작게 키우려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작게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. 떨어진 이런 애성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주 잘 내리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다가 이 줄기가 잘려지면 이 잘려진 줄기를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어주면 또 멋진 이렇게 소품으로도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워낙 이렇게 새순이 잘 나오는 품종이고요.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핑크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, 물을 좋아합니다. 물을 좋아하지만 이 그늘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자르면 이 줄기 부분이 아주 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나중에 툭툭 건드려도 줄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가격이 워낙 착합니다. 가격이 워낙 얕기 때문에 화원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서 아무 화분에다가 심어줘도 잘 자라는 그런 풀보다도 더 아마 생명력이 강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애성은 벌레도 잘 오지 않습니다. 벌레도 잘 끼지 않기 때문에 이 벌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이 애성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애성 분갈이는 보통 한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는데, 늘어지게 키우면 분갈이 할 때 좀 힘듭니다.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분갈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그런 단점은 있지만, 그래도 그 단점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도 키워볼 만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